well dying, 미리 준비하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기. 나이 든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 자연의 순리대로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과도 같다. 그 시기야 각자의 몫이겠지만 요양병원의 특성상 많은 죽음을 맞다 보니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게는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되어 어떻게 죽을지에 관한 질문 자체를 저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왔다. 영원히 떠나보낸 어르신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숫자가 늘어났다. 다양한 죽음이 내 앞에 펼쳐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 1. 86세 말기암 환자가 보여준 생의 가장 밝은 미소를 휠체어에서 보았다. 휠체어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밝은 미소. 췌장암 말기를 진단받았으나 가족들은 어르신이 아는 게 큰 충격일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의료진 누구도 어르신께 암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내색하진 않아도 당신의 병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왜 아픈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다. 폐까지 전이된 암세포 때문에 숨 쉬는 것도 힘겨웠고 반듯하게 누워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였다. 통증도 심했을 법한데 그저 견딜만 하다고만 말하곤 하셨다. 그분은 가족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그저 묵묵히 당신의 병을 받아들이시고 당신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다. 의료진에게 있어 나쁜 소식 전하기는 여전히 숙제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다. 그런데도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에 전해야만 한다. 사실 책임감에 의해 전하기보다는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고 준비해야겠기에 나쁜 소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다. 비록 어르신은 의료진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당신의 상태를 듣지 못했지만 알고 계셨다. 정확한 병명은 몰라도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쁜 소식 전달하기를 원치 않는 보호자들을 설득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내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말기암 선고를 받는다면 충격은 감히 상상하기 쉽지 않다. 나쁜 소식을 알게 된 순간 갑자기 더 악화되는 분도 있다. 상황에 맞게 누가 설명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설명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면 내려오는 방법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사례 2. 67세 말기 신부전은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하게 하더라. 우리에게 오실 때 이미 심장과 신장의 기능 회복이 어렵다는 걸 알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당신이 직접 작성하고 오셨다. 늘 조용조용 혼자 생활하시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책을 좋아하는 어르신이었다. 당신은 이미 살아온 삶을 정리하셨고 회복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셨단다. 해외에 있는 아들과 국내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작별을 미리 고하고 오셨다. 그래도 젊으신데 좀 더 적극적인 연명의료를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단호하셨다. 내가 태어남은 결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결정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당부하셨다. 병원에 들어올 때 이미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이별했기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해달란다. 당신의 소원대로 편안히 가셨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어르신은 당신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누구도 이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잘했다 판단할 수는 없다. 오직 당신 자신의 결정대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존중해 드려야 한다. 어떻게 사느냐도 어떻게 죽느냐도 당신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례 3. 91세 가난 말기 어르신의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 고마워. 대학 교단에서 은퇴 후 당신만의 제2 인생을 준비하려던 순간 덮친 가난 말기 진단.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 가족들도 의료진도 어르신의 격동적인 인생사가 슬프고 안타까웠다. 더욱이 당신은 마지막까지 연명의료를 원하셨던 분이었기에 어떤 처치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안타까움이었다. 어쩌면 어르신조차 항암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떠나신 게 억울하셨을 거란 생각이 임종기에 접어든 어르신을 보는 게 아픔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가시기 전날 하셨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이 모든 걸 말해주셨다. 당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고마워. 의식이 점차 없어지는 중에도 늦은 시간 찾은 주치의 손을 잡고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고마워라는 단어 한마디를 세상에 내어놓고 가셨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했던 순간의 선택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어르신의 질병을 좀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에 자책감이 컸던 분이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한마디가 없었다면 오랜 기간 힘들어 했을 것이다. 고마워라는 한마디는 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의 선물을 주고 가셨다. 잘 살아왔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고마워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사례 4. 가족들과 대화가 필요하다. 갑자기 찾아온 심정지 상태. 적극적인 심장 마사지 후에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자발순환이 되었다. 이후에도 잦은 심정지와 심폐소생술을 몇 차례 반복하며 버텨주신 생명이 어느 날은 회복을 못한 채로 혼수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때야 보호자들을 통해 어르신이 평소에 연명의료 중단을 얘기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어떻게 죽고 싶은지 이미 스스로 결정을 했음에도 자식들 처지에서는 그냥 보내드리는 것은 방치라는 죄의식이 앞섰다.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심폐소생술을 수차례나 시행하고 이후로도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게 했다. 오랜 기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 어르신도 보호자도 모두가 힘겨운 시간이었다. 인생의 마무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러니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면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물론 연명의료를 결정했어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더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었기에 당신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자식들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어르신과의 대화도 보호자와의 충분한 대화도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더 이상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되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할지 가족끼리 얘기해 본 적 있는가? 죽는 순간을 누구도 알지 못하기에 어찌 보면 섣부른 질문과 답변일 수 있다. 여러 죽음을 맞닥뜨리고 보니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뜻을 모른 상태에서 혼수 상태로 임종기에 접어들면 자식들이나 의료진이 당신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판단은 어렵다. 여러 어르신의 죽음을 접한 이후에야 고등학생 딸과 대화를 시작했다. 나중에 엄마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떠한 연명의료도 원치 않는다. 혹시나 미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꼭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90세 친정엄마의 뜻도 궁금했다. 주렁주렁 달지 말고 하늘이 부를 때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다. 죽음이란 단어는 서로가 이야기 나누기엔 어색하고 오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누구에게든 그때는 갑자기 올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꺼내야 한다.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들에게 한 번쯤은 이런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 자식이나 형제들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가고 싶은지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스스로가 어떻게 존엄한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존엄한 나의 삶에 대한 당연한 권리다. 살아야 할 사람에게는 살 권리가,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죽을 권리도 찾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죽음을 앞둔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 할 때가 온다.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며칠이라도 연장할 방법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부모에게 해드려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 아니야. 그저 며칠 혹은 몇 달 연장한다고 해서 의식도 없이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는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누구도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 결정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더 늦기 전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걸 권한다. 언젠가 죽음은 오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지금 사는 이 삶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건 아닐까? 이제는 두려움을 떨치고 나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나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바쁜 일상이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절실했었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어떻게 태어날지 정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정면으로 대면해 보자.